입학하실 때 이제 그런 교수님이라든지 커리큘럼을 보고 이 전공을 선택하신 건가요? 저는 인생의 목표가 대학이었기 때문에 네, 성적 맞춰서 가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간 다음에 대학교 2학년 정도에 지금 교수님 연구실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담당해 주신 교수님이 좀 건강이 안 좋으세요. 안 좋으셔가지고 자주 휴강도 있고. 도쿄애들 그 축제하면은 그 각 나라별로 그 야타이 같은 것도 서고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1학년 때 요리점을 해가지고 자기가 속한 과에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그래서 조선학과는 평양냉면이랑 떡볶이 이렇게 하고요. 좀 독일어과 이런 데는 이 포햄 소세지 구워가지고 독일 소세지라고 뻥치면서 팔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베트남어과는 포 만드는데 그거를 포를 진짜 쌀국수 포로 해야 하는데 야키소바면을 가지고 포를 만들라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걸 왜 사 먹었지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엔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민주님은 어떤 계기로 일본에 남아야겠다 이렇게 좀 선택을 하셨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간 파와 일본에 그대로 남아있는 파의 결과를 봤었을 때 죄송한 얘기지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본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직업 이야기 다찌마리 잡담. 저는 이학찬. 황용하입니다. 예, 이제는 선풍기 그리고 에어컨 없인 참 살기 힘든 계절이 벌써 다가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일본의 여름은 무시하사라고 표현할 만큼 정말 푹푹 찌는 건 물론이고 정말 지내도 적응이 안 되는 이런 더위가 참 특징인 것 같습니다. 벌써 6월만 돼도 이런 더위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저희 일본에 거의 평생 살아오셨던 황 사장님께서는 특별히 여름을 좀 잘 나기 위한 비결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30년 살지 않았고요. 여름을 잘 나는 방법은 뭐 있겠습니까? 여름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사는 게 또 일본의 미학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일본이 다 되신 것 같은 게 에어컨 없이도 히터 없이도 또 카운쇼에도 약 없이도 잘 사시는 게 역시 일본 분 다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쿨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더운 날에는 뭐 집에 앉아가지고 에어컨 틀고 닫지마리 정주행해 주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썰이 길었는데 사실 오늘 게스트분 같은 경우는 저랑 좀 여름에 관련된 깊은 추억이 있으신 분이세요. 제가 취미가 몇 개 안 돼요. 거의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테니스거든요. 그런데 이 테니스를 가지고 태열치열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함께 여름의 더위를 이겨내셨던 분입니다. 일본이 막 진짜 많이 올라가면 39도, 40도까지 섭씨가 올라가는데 이 폭염 이슈가 있으면 가끔 이용이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지만 되지 않는다면 저희 코트 이용 시간을 정말 마지막 1분까지 쫙쫙 짜내서 함께 코트에서 테니스를 불살랐던 집념의 사나이입니다. 저희 황 사장님만큼은 아니지만 벌써 일본에서 10년 이상 생활하면서 참 단맛 쓴맛 다 보아오신 오늘의 게스트 분이신데요. 저희 오늘의 게스트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3년부터 유학생으로 일본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살고 있는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야심한 시간인데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주신 저희 민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분을 모셔서 그런지 지금 민주님 방에 별이 떠 있네요. 이게 저희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으로 제가 집 달았는데 이게 좀 귀찮나요, 청소하기가 이게. 그래서 다음 크리스마스 때까지 계속 가져갈 예정입니다. 예. 일본은 연중 크리스마스인 줄 몰랐네요.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그리고 또 스타를 모실 수 있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신 민주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2013년부터 아까 유학으로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학교랑 전공 어디셨는지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도쿄 외국어대학교 국제사회학부 일본 지역에서 일본 근현대사와 일본 정치를 전공을 했습니다. 예, 사회학 하면은 또 저희 직근접에 사회학을 전공하신 분이 계신데 근데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본인은 어떤 교수님이 좋아가지고 재미에서 이분을 만나야지 하면서 좀 전공을 선택했다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맞으시죠? 네, 저는 저 담당해 주셨던 교수님의 인격에 반해서 그 재미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민주님 같은 경우도 아예 입학하실 때 이제 그런 교수님이라든지 커리큘럼을 보고 이 전공을 선택하신 건가요? 아니면 한국의 좀 일반적인 케이스겠지만 성적 맞춰서 하는 케이스가 좀 많잖아요. 해가지고 어느 쪽에 좀 비슷하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인생의 목표가 대학이었기 때문에 네, 성적 맞춰서 가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간 다음에 대학교 2학년 정도에 지금 교수님 연구실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담당해 주신 교수님이 좀 건강이 안 좋으세요. 안 좋으셔가지고 자주 휴강도 있고
그렇게 아, 일본어로 말하면 키비시쿠나이. 그러니까 아, 엄청 유르이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쪽으로 선택을 했는데 연구 주제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냥 일반적인 신문이나 뉴스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마이너리티 같은 사회적 약자라던가 정치나 일본 사회가 발전함에 있어서 발생된 그런 사회적인 약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 조명해서 공부할 수 있었던 부분이 지금 일본 사는데 자양분이 돼서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불순한 의도로 가셨다가 멋진 의도로 좀 결과가 나온 듯한 느낌이긴 한데, 예, 너무 궁금한 게 마이너리티들을 좀 이제 공부하셨다 하면은 일본 사회에서는 여러 마이너리티들이 존재하잖아요. 뭐 제일 한국인분들 계실 수도 있고 오키나와 원주민들이나 아이누 민족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고 하니까 또 저도 아이누 민족이나 좀그 홋카이도 관련해서는 저도 관심이 되게 많이 있었고 그쪽도 조금은 연구하기도 했었으니까 뭔가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좀 와쿠와쿠하게 됐습니다. 저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아이누 오키나와로 먼저 시작을 해서 졸업 논문은 이제 제일 한국인 이쪽 음, 배경으로 해서 냈던 그런 사안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민주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케이스가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일본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 이제 입시가 너무 좀 질려가지고 일본으로 돌릴래. 이런 경우도 좀 꽤 봤던 것 같고, 아니면 아예 고등학교나 뭐 그 전부터 난 일본에 가서 대학생활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학을 준비하는 경우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 넘어오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나 이런 쪽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셨었나요? 그럼 먼저 뭐 계기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엄마가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교회 저도 기독교인이고 엄마도 뭐 교회 다니지만 이제 교회 집사님 딸이 이제 아마 일본 유학 그분이야말로 진짜 일본 유학 1세대인 것 같죠? 이제유라는 제도가 2007년부터 아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1세대 이제유를 치고 그 메이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일본의 대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 아주 잘 산다는 얘기를 이제 그 교회 모임 끝나고 자랑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니도 가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JLPT 2급을 따고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1급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토플이라던가 EJU라던가 뭐 소논문이라던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입시 관련된 공부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준비해가지고 대학으로 입학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릴 때 보통 뭐 저도 그렇고 용화님도 그렇고 보통 컨텐츠로 일본에 대한 이제 연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케이스는 아니셨나 보네요, 반대로. 콘텐츠보다는 중학교 때 어떻게 보면 한일 교류회라고 해가지고 그 학교끼리 자매 결혼 맺어가지고 아,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그걸 제가 두 번, 중2, 중3 두 번을 갔었는데 그때 기억이 저한테 좀 특별했어요. 그게 야마구치 현에 있는 지금 생각하면 아주 시골이죠. 뭐 전교생 3, 40명밖에 안 되는 그런 학교에 가가지고 저희가 온다고 하니까 그 학생들이 그때는 2005년, 2006년, 2007년이니까 인터넷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챗GPT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글을 어떻게 보고 따라 썼는데 예를 들면 박씨를 막이라고 쓴 거예요. 박지섭이라고 써야 하는데 막지섭이 써놓는다던가 이민준이 아니고 이인준으로 쓴다던가 그러니까 그 한글 글자도 잘 모르는데 그걸 그림 그리듯이 적어가지고 한국에서 온 우리 학생들을 맞아주는 그 동네 사람들과 그런 오모테나시라고 하죠. 그때 음, 제가 좀 감명을 깊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한번 깊게 관련된 직업과 관련된 삶을 살고 싶다라고 어렴풋이 그때 기억을 하고 그냥 넘어갔었고 그리고 이제 엄마도 이제 교회 갔다가 이제 동네 집사님의 자랑을 듣고 그래 너도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두 개가 맞물려서 저한테 어떻게 보면 큰 이제 동기부여가 돼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그런 복제가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뭔가 어머님의 제안이 갑자기 옳다구나 하고 가게 된 사전의 계기는 좀 있었네요. 그냥 갑자기 가라고 했을 때 네 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으니까. 그러면은 재수 없이 바로 오신 거예요? 랭귀지 스쿨 이런 것도 안 다니고?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하나 붙긴 붙었어요. 붙었는데
그 대학을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재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쿄에대. 제가 약간 지식이 미천해서 그런데 도쿄에대가 어디 쪽에 있나요? 하치오지 이쪽 아니에요? 후추시입니다. 후추시. 그 도쿄 FC 아지노모토 스타디움 아시나요? 거기 바로 옆에 아, 있어요. 맨날 동아시안컵 하면 한국이랑 일본을 맨날 축구하잖아요. 선년에 네. 한 번씩. 결승전이 열리는 거기가 이제 제 아, 캠퍼스 있는 곳이라 가지고. 네. 도쿄에대 그 축제하면은 그 각 나라별로 그 야타이 같은 것도 서고 그렇잖아요. 아, 어떻게 하세요? 그 맞습니다. 저 네. 도쿄에대를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가본 기억이 있어서 축제 때 한 번 갔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 이렇게 1학년 때 요리점을 해가지고 음. 자기가 속한 과에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과가 아니고 정확하게 조선어과인데 도쿄에대는 북한 언어도 같이 배우거든요. 한국말뿐만 아니라. 그래서 조선어과인데 조선어과는 이제 평양냉면이랑 떡볶이 이렇게 하고요. 저 뭐 독일어과 이런 데는 이토햄 소세지 구워가지고 독일 소세지라고 뻥치면서 팔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베트남어과는 포 만드는데 그거를 포를 진짜 쌀국수 포로 해야 하는데 야키소바 면을 가지고 포를 만들어갖고 파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걸 왜 사 먹었지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뭐 2학년 때는 고객기라고 해가지고 그 언어로 연극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어과는 일본어로 연극하면 되는데 이제 한국어과는 한국어로 연극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드라마, 그러니까 사랑의 불시착의 몇 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뭐 30분, 40분 정도로 짜가지고 학생들이 그 나라 언어로 연극을 해야 하는 뭐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외국어 대학 고유의 그런 문화재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학교마다도 그런 특징이 있나 보네요. 신기하네. 그럼 민주님도 그러면은 이제 일본어로 2학년 때 연극을 하신 거예요? 아, 이게 또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제가 1학년 1학기까지만 하고 군대를 가버렸어요. 아, 음. 2학기로 복학을 했거든요. 보통 문화재가 10월 달에 열리잖아요. 음.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이게 족보가 꼬인 거 플러스 이미 이제 연극이라던가 요리점 관련해가지고 이미 캐스팅이라던가 뭐 이런 게 다 끝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저는 뭐 박수나 치고 뭐 사진이나 야. 찍어주고 그러고 끝났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은데 안 해서 다행이다 싶다고 저는 생각할 것 같기도 한데 민주님이 좀 하고 싶으셨나 보네요 좀. 아니요, 저도 안 하고 싶었어요. 방금 반응은 전혀 뭐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그 당시에는 근데 내가 지금 와서 내 자리 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분위기상 좀 그런 것도 해서 그냥 처음엔 좀 아쉬웠지만 그냥 털고 그냥 박수 쳐주는 그런 느낌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런 낭만이 있는 게 참 일본 대학 생활이 좀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환님 학교도 좀 특별한 그런 게 있었나요? 좀 학교만의 특수한 뭐 이런 문화사이 문화라든지? 아니요, 저희는 딱히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일본의 그냥 대학 축제라서 저희가 뭐 학년별로 뭐 이런 거 해야 된다라는 거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님 같은 경우 근데 군대를 되게 일찍 가셨네요. 다른 보통은 한 2학년, 3학년 아니면 졸업하고 가신 분도 많으신 것 같은데. 아, 예. 그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체검사 받고 나서 한 세네 달 있다가, 그때 신체검사 받으러 갈 때 신청했던 이메일로 당신의 입영사단이 정해져가지고 이제 날라오거든요. 입영사단이 보통 제가 있을 땐 지금 없어졌지만, 306 보충대, 뭐, 논산훈련소, 뭐, 이렇게 지정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 있는 53사단으로 입영하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또 53사단 훈련소가 제 중학교 졸업한 중학교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걸어갈 수, 입대할 수 있었고, 그리고 뭐,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53사단에서 이제 수료를 하면, 부산 지역에 뭐 80% 확률로 이제 배치받고 재수 없으면 저기 전망 가는 거니까, 이제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5.3사단으로 그 지정된 처음에 나온 그 날짜대로 입대를 하고 자대도 태종대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리고 돼가지고 행복하게 군대 잘 보내고 나왔습니다. 용환님 어디로 가셨었어요? 저 자위대 안 갔고요. 아무 말 안 저 했죠. 자위대 아니고요. 찔려서. 이렇게 하고 바로 복학해가지고 그러면은 휴학 없이 바로 취업까지 쭉 이제 가신 거예요? 그러네요. 인생에 쉼이 없었어요. 쉼이라는 시간이 없이 그냥 쭉 이어지고 있네, 지금까지. 그럼 일본 취업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주변에서 한 절반은 돌아가고 절반은 일본에 있고 할 텐데, 민주님은 어떤 계기로 일본에 남아야겠다 이렇게 좀 선택을 하셨었어요?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저랑 같이 입학했던 동기들은
제가 1학년으로 복학했을 때 3학년 2학기 이제 취업 시작한 상황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동기들의 그런 상황, 그리고 제가 1학년 처음 입학했었을 때 만났었던 뭐 3, 4학년 선배들의 모습, 뭐 이런 걸 봤었을 때 한국으로 돌아간 파와 일본에 그대로 남아있는 파의 결과를 봤었을 때 죄송한 얘기지만 일본에 남아있는 분들이 더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갔었을 때 음, 분들이 그러니까 막 페이스북을 분명히 친구 추가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페이스북 피드가 뭐 독치사, 독하게 취업하자, 뭐 등등 뭐 팔로우하고 쿠폰 받아가세요. 이렇게 엄청 막 찌들어 가는 거예요. 자기 뭐 인생 음, 사진도 없고, 자기 삶에 그런 게 없고. 근데 일본 사는 그런 선배들이라던가, 일본에서 준비한 분들은 별로 뭐 노력한 것도 없는 거,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뭐 맨날 놀러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는데 뭐 스미토모電機 가고, 뭐 은행 음,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게 일본에서 취업하는 쪽이 확실하게 더 승률도 높고, 이 일본의 이런 자유롭고, 좋은 환경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게 저 좋겠다 싶어가지고, 전 대학교 1학년 2학기 군대 복학하자마자 바로 정했어요. 한국 돌아가기보다는 일본에 있는 기업에서 계속 일을 하자. 음.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취업 그 준비했었을 때 특정 뭐 희망은 업계나 아니면 엔트리 이쪽으로만 해야지? 아니 이런 게 있으셨나요? 아니면 보통 문과는 종합직 아마 위주로 갈 것 같은데 그냥 종합직이면 다 넣어봐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하셨었어요. 일단은 저는 업계 이런 건 상관이 없었는데, 도쿄에 계속 쭉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 전국 근무, 뭐, 전근, 탱킹하리, 이런 기업들은 일단 좀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있나요? 예전에는 제가 취업할 때는 빅사이트라던가, 뭐, 치바 마쿠아리 이런 데 전시회를 열고, 신입사원 채용 설명회를 다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미리 좀 열심히 발표하는 척하고, 뭐, 받아줬고 이러면 인사부 사람이 따로 명함을 주면서 엔트리 시트 넣으면 그 1차는 패스 시켜줄 테니까 2차부터 시작하게 해줄 테니까 좀 꼭 지원해주세요 등등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음, 채용 설명회 열심히 다니는 게 하나의 요령이었는데, 저는 일단은 처음에 은행 위주로 엔트리를 음, 넣었는데, 아, 이거 좀 은행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비전공자를 뽑을 이유가 없고, 해외 영업이나 이런 쪽도 영어를 엄청 특출나게 잘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없다는 걸 알고 뭐가 좋을까 하다가 제가 사람이랑 말하는 걸 좋아해요, B2C로.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업계가 음, 돈도 좀 많이 주고, 그다음에 뭐 한 만큼 평가받잖아요. 내가 계약을 몇 건을 따내든, 땅을 몇 개를 따오든, 건물에 뭐 패밀리마트를 몇 평짜리 입점을 시키든, 어쨌든 숫자와 금액과 건수로 증명받을 수 있는 게 부동산 업계니까, 부동산 업계에 이제 그 눈을 맞춰가지고 의미 있는 그런 결과까지는 간 적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첫 이제 직장은 부동산 영업 쪽으로 결정이 나신 건가요, 그러면? 부동산 영업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부동산 업계, 한국은 사실은 그렇게 기업화가 잘 안 돼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동네에 있는 공인중개사 위주로 다니고 상가나 정말 큰 PF가 아닌 이상은 사실은 거의 개인에 좀 의지하는 느낌인데 근데 일본은 되게 기업화가 많이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기업화 되어 있다는 게 이게 일반적인 주택 매매부터 상가나 막큰 분양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업마다 뭔가 딱 특화된 좀 자기네縄張り가 정해져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기업마다 이게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음, 들면 외국인 전용 부동산이 따로 있고, 나라에서 기초수급 생활 보호 받는 그런 분들을 위한 부동산이 따로 있고, 반밀하시는 그런 분들은 또 재밌어요. 그런 분들은 레이킹 3개월 깔고 야칭 5만 원 더 올리고 뭐 그렇게 시작하면 이제 일반 집도 들어갈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교섭해주는 부동산 전문이 있고, 등등 뭐 임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부동산이 특화되어 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뭐 매매 전문, 상가 전문, 뭐 땅 전문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럼 민주님은 어느 쪽에 처음에 타지사와를 하셨던 거예요? 저는 처음에 외국인 전용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일본에 오시는 분들마다 스테이터스가 다 좀 다르시잖아요. 유학생도 있고 워홀러들도 있고 취업자들도 있고 하신데 약간 좀 이게 너무 좀 브로드하긴 한데 도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각자의 그 상황에 맞는 좀 추천할 만한 지역 같은 것도 좀 있으실까요? 좀 민주님이 여러 곳 다녀보셨으니까 좀 알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뭐
위치 뭐 다들 뭐 제가 일할 때 보면 뭐 한국 사람이든 뭐 미국 사람이든 다 조건이 비슷해요. 뭐 학교까지 30분 이내 가고 뭐 목조는 안 되고 철근 콘크리트만 되고 뭐 건축 연수 30년 이내 뭐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먼저 월세 자기가 한 달에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금액이 무리가 없는 한도 내에서 좀 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도쿄라는 게 사실 다 장단점이 뚜렷하잖아요. 추천하는 거. 코토코 추천합니다. 코토코. 본인 사셔서 추천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 제가 직접 살고 있기도 한데 여기가 널널하고 월세도 비싸지 않고 그다음에 뭐 도쿄 도심부 중요 부분하고 뭐 2, 30분 이내로 다 액세스가 가능하니까 유학생분들, 워홀분들 이런 분들 오셔서 뭐 이쪽으로 좀 찾아보시면 잘할까 싶습니다. 근데 코토코도 좀 비싼 이미지가 있는데 아닌가요? 아, 고토쿠도 그 형님 사셨던 토요스 이런 데가 좀 비싸지. 저기 어디냐? 시오미나 저기 뭐 에추지마 뭐 이런 데는 또 그 뭐 평균 야층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어요. 그 아, 신주쿠나 이런 데보다는. 그리고 뭐 맨션들의 그 퀄리티도 여기가 이제 개발이 2007년도 그때쯤부터 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다 창고에다가 뭐 화물 컨테이너 보관상 그런 곳이었는데 전체적으로 건물 컨디션도 좋고 뭐 방 크기도 널찍널찍하게 잘 나와 있어가지고 좋은 건물에 히트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토요스에 살았었지만 전 좀 세타가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민주님 같은 경우도 그런 약간 로망의 지역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미나토구의 레인보우 브릿지 앞에서 살고 싶어요. 진짜. 매일 저녁에 레인보우 브릿지 보면서 맥주 한잔 먹고 싶네요. 네. 되게 일본 처음 오신 분 마냥 이상한 아닙니다. 뭐 네, 개인의 로망은 또 로망이니까요. 조금 기억을 되돌려가지고 저희가 아무래도 또 이제 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는 채널이다 보니까 약간 오래되긴 했지만 취업 준비하셨을 때 좀 어떻게 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뭐 딱히 한국처럼 뭐 자격증이나 스펙을 뭐 준비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좀 방점을 두고 준비하셨던 요소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으셨어요? 저는 SPI 공부라고 해가지고 일본 이제 취업하시는 분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독해라던가 뭐 도형 맞추기 수학이라던가 뭐 약간 지능 검사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빨리 읽고 빨리 풀어야 돼요. 1분 만에 뭐 답을 찾아내야 하고 시간도 매우 촉박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거 공부하는데 좀 제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익 점수도 뭐 필요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뭐 외국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영어를 일본 애들보다는 잘할 것 같으니까라고 생각을 해서 토익 시험 한번 더 쳐가지고 스코어 한번 갱신해 두는 거. 그다음에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모스트라고 해서 워드랑 파워포인트, 엑셀 이렇게 따두는 걸로 그렇게 세 개 따놨고요. 요즘은 뭐 IT 패스포트 따는 친구들도 뭐 있고 그렇게 하던데 저는 딱 그렇게 3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럼 SPI는 이게 속도에 약간 가장 방점이 찍혀 있는 건가요? 많이 빨리 보고 팍팍 넘기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도 또 속도와 정확성이 겸비가 돼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약간 여쭤보고 싶어요. 속도와 정확성과 이제 그 기억력까지 같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A4 용지 한 장 정도에 한 4, 500자 정도에 되는 지문을 읽고 그 지문 하나로 문제가 한 4개 정도 파생돼서 나오는데 뭐 빈칸 채워 넣기, 뭐 의도 맞추기, 그 뭐 사각형 블록 해놓고 안에 들어갔었을 때 가장 뭐 자연스러운 문장은 뭐 등등. 그러니까 이게 좀 당황스러웠던 게 제가 뭐 JLPT도 준비했고 EJU도 준비했고 각 대학의 뭐 본고사 시험도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건 좀 전혀 다른 유형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일본어도 굳이 안 쓰는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별로 나오지도 않는 한자를 굳이 써서 어휘력을 한 번 더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전자사전 저 박아놨었는데 그거를 다시 꺼내가지고 충전하면서 제가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좀 확실히 쉽진 않은 게 외국인들한테 특히나 좀 어려운 시험이겠네요, 확실히. 네. 그리고 이게 자기가 몇 점 받았는지도 모르니까 이게 망했다, 잘했다가 이 감이 없어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제 질보다 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뭐 엔트리스트 뭐 면접 두세 장 뛰는 친구들도 있고 다 합치면 뭐 몇백 서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고요. 전 제가 원하는 업계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집중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적성검사도 이게 SPI가 기본이긴 한데 뭐 타마테바코나 뭐 CAB나 뭐 TG웹이나 뭐 요즘 되게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민주님 때도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었나요? 저 때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타마테바코라던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네, 아,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다 따로 준비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SPI 하나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신 뭐 거예요? SPI랑 타마테바코 그러니까 나오는 거 위주로 제가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여튼 외국인에게 쉽지 않다는 건 역시나 어디서나 비슷하게 좀 나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뭐지? 엔트리 하셨다는 게 양치기로 하진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몇 개 정도 그때 엔트리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뭐 다 합쳐서 제가 예전에 폴더 정리를 할 때 한번 봤었는데 34 정도 제가 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보통은 뭐 오비나 선배들 이렇게 좀 많이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민주님은 어디에서 도움을 제일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도쿄 외국어대학교의 좀 단점인데요. 도쿄 외국어대학교가 그 졸업생들 중에서 공무원이 제일 많이 되는 학교예요. 공무원 배출. 일반 사기업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이 잘 없습니다. 뭐 NGO 단체라던가 그런 데서 일하는 선배들이 많아가지고 저처럼 부동산이라던가 은행이라던가 뭐 오비 오지 정보 달라고 뭐 보러 간다 하더라도 연락해보면 뭐 답장 없거나 뭐 이미 퇴직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학교에서 고용한 그 캐리어 어드바이저 그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인재회사도 헤드헌터 회사도 운영을 하시면서 뭐 학생들한테 엔트리시트 첨삭해주고 뭐 상담해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이용하는 게 일주일에 2번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도쿄에 내답게 제가 졸업하는 그때 시기에도 사기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나 봐요. 그 캐리어 어드바이저 그분의 시간표를 보니까 널널하더라고요. 아무도 예약을 안 해요, 그분한테.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쓰면서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민주님은 공무원 쪽 생각은 아예 안 하셨던 거예요? 학교가 그렇게 특성이 있는데도? 근데 제가 뭐 외국인인데 공무원을 하기도 좀 그랬고, 한국 공무원도 사실 생각이 있어가지고, 뭐 준비해볼까 싶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에서 계속 사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뭐 따로 공무원 준비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확실히 선배들의 도움이 좀 없었다는 것도 힘든 점일 텐데, 그거 이외에도 좀 일본 취업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아까 SPI도 좀 그렇긴 했겠지만,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뭐, 그게 기억이 나요.